여러분 뇌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도 그 바이러스의 농간으로 하루를 허비하셨을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뇌 검사를 하고 최첨단 기계로 촬영을 해도 보이지 않으며 그 정체를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백신까지 득템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회도 함께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는 암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극한의 위기나 죽음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사고와 가난이라는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게 하며 삶의 질을 절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뇌에 깊숙이 잠식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 수렵 채집이던 원시시대를 살던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당장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었습니다. 농경지 시대에도 먹을 게 부족했던 과거에는 기회가 있다면 일단 먹고 보는 게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장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몸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무모한 용기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즉 깜깜한 밤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용맹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본능에 이끌리는 행동으로 사나운 맹수에게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험심 강하고 용맹한 그 유전자는 대를 잇지 못하고 후세를 남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소극적이고 무난한 삶을 추구하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기본값으로 세팅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우리는 잔머리에 능한 겁쟁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매사에 조심스런 유전자 덕에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니 말이죠. 왜?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린 강하고 현명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은 흐르고 흘러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환경과 과거 원시시대의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었고 최첨단의 다이나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다 못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고 굶어 죽을 일 따윈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 섭취로 과체중과 각종 성인병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바탕으로 행한 도전이 과거처럼 목숨을 잃거나 희생당하는 일 역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에는 아직도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무사한 일, 조심쟁이 유전자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던 뇌의 본능이 현 시대에서는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 소두에서 언급한 문제의 그 바이러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선조가 물려준 시대착오적인 게으른 유전자의 DNA. 역행자에서 자청님은 이 게으른 유전자 오작동의 주범인 문제의 바이러스를 클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클루지란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일컫는 표현이며 게리 마크스라는 분에 의해 출간된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원시시대엔 몸을 움직이고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하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등 본능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도록 발전해버린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사냥을 하거나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는 기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과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뇌도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진화의 목적은 계획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을 위한 단순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라는 것이 이전에 불필요한 기억이나 정보 그리고 의미 없는 관습들을 깔끔하게 모조리 삭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본능적인 정보와 관습을 유지한 채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에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진화된 기능과 과거 원시시대의 기억과 본능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진화된 진취적인 뇌는 새롭고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나름의 시도를 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취적인 생각과 계획을 과거의 본능적인 유전자의 기억과 관습에 의해 방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이어트 실패와 신년 계획을 그르치게 되고 금연이나 금주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포기하고 고칼로리 기름진 야식에 군침을 흘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이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번번이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굴복당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유전자 오작동에 정복당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계획조차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의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퇴치하는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다가 며칠 가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고민의 과정이 바로 유전자 오작동의 바이러스가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에 포기했다면 바로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에 농락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망설이고 미루거나 요령을 피우고 도전을 꺼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바이러스가 작동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든 하기로 한 일이 귀찮아진다면 이 뇌의 오작동 바이러스가 또 방해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유도하는 유전자 오작동의 유혹에 몸과 마음을 맡기거나 내주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의 회방에도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을 습관적으로 맛보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쟁취한 습관과 노력이 바로 이 바이러스의 백신인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성취로 작은 백신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성취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특별한 큰 노력 없이도 유전자 오작동에 농락당하거나 삶을 갉아먹힐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라는 고지에 여러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것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전자의 오작동은 나를 싫어하고 불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나쁜 사람의 마음과 요몬의 주술이며 산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설마하니 그 나쁜 사람의 바램과 요문대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세 번째 모델인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오작동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네 번째 모델 뇌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브레인과 멋지고 건강한 피지컬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간 울보불피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